뭐가 잘 안 됐을 때 편하고 힘들까? 나의 삶의 가치 중에서 좀 보호하고 싶은 건 어떤 거지? 그거를 피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불안과 걱정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일까?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원동력으로 사용한다면 나의 불안과 걱정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불완전할 때가 있다는 걸,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상황이 좀 부족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족함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고 압도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흡법이나 산책 같은, 내가 그 무언가에 압도될 때 그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을 거고요. 그걸로 멈췄을 때 인지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죠. 정서에 압도돼서 이 인지 기능으로 지금 뭐 해야 되지? 뭐가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지? 이것조차도 생각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울한 게 대개는 이제 뭐가 잘 안 돼서 실패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자가 될 것 같고, 미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나는 실패자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잊으려고 하면 떠나가지 않아, 이렇게 되니, 단기적으로야 저희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치킨 뜯어 먹으면 좋잖아,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뭐 잠깐 친구 만나서 저희 누구 뒷담화 까고 그래 걔가 나쁜 놈이지 뭐 이렇게 할 때 일시적으로 좋지만, 멀리는 우리는 내가 어떤 가치를 좀 높게 생각하지? 그걸 향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가가느라고, 그거를 하느라고 조금 지금 힘들구나라고 나의 맥락도 좀 생길 거고요. 더 깊은 가치, 이런 게 있어야 이 슬픔, 우울에서 벗어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의 맥락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걱정하는 것의 대상은 뭐지? 뭐가 잘 안 됐을 때 나에게 계속 좀 불편하고 힘들까? 내가 그러면 정말 어, 나의 삶의 가치 중에서 좀 보호하고 싶은 건 어떤 거지? 그거를 피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불안과 걱정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일까? 작은 일들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가서 나의 이 미래에 대비하고 싶은 거는 또 뭐지? 이렇게 짧게도 생각하고 길게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원동력으로 사용한다면 나의 불안과 걱정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예민함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개인마다 그런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좀 편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불편한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같은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VIP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의 어떤 이 섬세한 특성이 어떨 때는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이해하고 내가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금 힘들구나. 그러면 이거를 환경을 조절하면서, 아니면은 상대한테 내가 이런 건 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거고, 그게 불가피한 장소라면 좀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피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게 쉬운데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원래 뭐 물리학이나 뭐 건축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였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어떨 때는 좋은 쪽으로, 어떨 때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또 그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게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 개인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지, 어떨 때는 좀 덜 필요하지, 이런 것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뛰쳐나가서 조깅할 수 있을 정도여야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찌뿌둥합니다. 반신욕을 하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카페인 같은 거를 자기 직전에 마시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마시면 바로는 잠드는 효과가 생기지만, 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머리가 뭐 행오버, 머리가 땡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낮에 활력 있는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낮에 꾸물꾸물 움직이다가 그러고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생기는 거죠. 네. 그 제가 스터디언 이 채널에서 적어가면서 뭐 적자생존 이런 거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리뷰를 잘 한다면 그래 몇 시에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고도 중요하고, 그때 들었던 감정이 어떤 거였어를 알아서 이거를 다음날 바꿔보자라고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은 습관이 될 건데요.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게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할 수 있게 되려면 어, 그래, 아침에는 미라클 모닝을 하고 밤에는 창조성이 발휘된다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그래갖고 3시간 4시간을 자면 이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이상 가면 몸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하면서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습관은 어떤 거지를 계속 뭐 적든지 아니면은 뭐 일기를 쓰든지 하면서 나에게 맞는 습관을 알아가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관상을 보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최선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힘,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산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100년이 되더라도 그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뭐 천년 만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체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20대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건 20대 뿐이고요.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이걸 한번 시도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특히 이제 만날 수 없게 되면 더 후회가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유한함을 알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보는 거. 그게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때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요. 심리서적도 많지만 거기는 되게 이제 병리적인 거, 우울, 뭐 불안, 뭐 조현병 같은 아주 특정 질환, 뭐 패닉 이런 데 위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약간 그런 스태미너를 키우기 위해서는 멘탈도 항상 뭐 평온할 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좌절감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 성장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내가 만들자. 그리고 그걸로 저희 학생들하고 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하게 돼서 그런 콘텐츠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걸 겪지 않더라도 언제든 그게 생길 수 있어 라는 걸 알아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을 적응하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이런 쪽의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